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의 홍재합니다. 저희 트레이드워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ESG, 무역전쟁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특히 ESG를 둘러싼 국가 간의 입장과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로 나눠요. 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나라, 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나라, 할 수 있지만 소극적인 나라, 할수 또 없고 관심도 없는 나라, 이렇게 네 분면으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나라, 어떤 나라들이냐?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죠. 이 나라들은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생존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합니다. 과학도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와 문명학적인 자료,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생존하려면, 인류가 미래에 생존하려면은 ESG를 해야 돼. 환경보호를 하고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사회적인 책임과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돼. 왜? 그래야지 특정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왜 기업이 문제냐? 지금 인류가 소비하는 것들은 다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기업의 생산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어떻게든 자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ESG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자제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반면에 적극적이에요. ESG가 정말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이야. 크리티컬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죽어. 우리나라가 없어져. 그런 나라들이 있죠. 네, 남태평양 연안의 수많은 섬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환경 파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죠. 남극이나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 수위가 높아져. 그러니까 낮은 수위에 있는 나라들은 벌써 이미 잠기고 있죠. 나라 자체가 잠기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잠기고 있기 때문에 또 자카르타가 소멸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2030년이면 인천공항이 그 작용을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낫죠. 근데 이런 나라들은 뭐야? 이미 태평양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자기네 나라가 잠기고 있어요. 걷다가 또 뭐예요? 인류가 사용한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모이면서 바다로 모이면서 그 쓰레기들이 이 나라들 근처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래저래 환경 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생존에 임박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극적이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 어떤 나라요? 중국, 러시아,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 그렇지만은 현재의 탐욕 때문에 이것을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환경 파괴의 영향을 지금 상당히 받고 있거든요.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재난 피해, 그리고 뭐죠? 코비드19 이것도 우한 지역에서 바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도 환경 보호를 해야겠다. ESG에 인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나 지배구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나라들은 뭐야? 공산당이나 소수의 특권층들이 기업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특권층들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을 더 많이 떠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공산당 국가 아닙니까? 인민을 위한 이익보다는 특정 소수 집권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은 그래도 신경 쓰지만은 환경보다는 역시 그런 소수계층의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ESG의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소극적이면서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런 나라들은 주로 이제 중남미의 뭐 소규모 국가들 아니면은 서남아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환경 피해도 좀 영향은 받긴 하지만 아주 그것이 현재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활동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뿐더러 그 기업 활동을 자제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현재의 생존, 현재의 배고픔을 극복하는 게 더 우선인 나라들이 많죠. 이런 나라들은 소극적이기도 하면서 관심도 별로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극적이면서 관심 있는 미국, 유럽의 나라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나라들을 도와줘야 돼요. 왜? 아직 현재의 생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ESG의 활동이 중점적인 건 뭐야? 거의 대부분은 기업의 운영을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죠. 환경 문제에 대해 제품을 만들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라. 그리고 제품을 만들면서 그것과 연관된 사회적인 사람들 또는 사회,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나 활동 범위를 분명하게 밝혀라.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환경 파괴를 덜 하면서 사회적인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생존 능력을 높이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ESG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는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갈등이나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나라의 이익보다는 인류가 생존 위해서 갈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4가지 분류로 각 국가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 선진국에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로는 10위권이고 무역 규모로 보면은 7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ESG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무역전쟁, 트레이드 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레이드 워를 한번 읽고 이 트레이드 워에는 저희들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